새로 이제 반등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뭐 조금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현재 뭐 3010포인트 근처를 다시 지켜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까지는 이제 지금까지는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결국은 나오게는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외국인들이 이제 본격적인 매수세가 시작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좀 관심인데, 오늘은 뭐 외국인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은 350억 이상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거든요. 뭐 규모는 작죠. 예, 1000억도 안 되니까. 그리고 기관 돈을 1000억이 조금 안 되게 한 970억 정도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그래도 이제 앞으로 외국인이 좀 들어오는 것,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이 언제쯤 들어오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데,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이 환율의 눈치를 많이 살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이렇게 1200원대까지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이제 자꾸 환율이 치솟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쉽게 지금 뭐 매수를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다행스럽게 좀 조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부터 1200원 될 때보다는 확실히 수월하죠. 그래서 이제 9월 중반 중순입니까? 거기까지인 1175원까지도 오늘은 이제 하락을 하였는데, 이렇게 되어지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외국인들은 좀 매수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은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제 시작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벌써 그러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나타나고는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사실 시장은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왔거든요. 어느 정도 단기 반등 나왔고, 그리고 이제 살짝 좀 눌림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일정 폭 상승하면은 한번 이렇게 눌러주는 것이 이제 그 섭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 누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누른다 해가지고 또 다시 우리가 겁을 먹거나 뭐 공포에 사로잡힐 뭐 그럴 정도는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누른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 이 정도가 될 것이지, 지난번과 같은 그런 또 큰 하락이 또 다시 나오기는 이제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뭐 과매도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매도 구간이니까 설령 조금 밀려준다면은 오히려 이제 저점 매수를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러한 때가 아닌가 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그동안의 조정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강세 마인드로 전환하면서, 이번에 이제 시장이 주는 기회는 어떻게 이제 만들어질 것이냐, 어떻게 어디서 이제 그러한 기회가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지금 좀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시장은 상당히 중요한 때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시장은 조정 이후에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어떤 변곡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번 조정이 이제 그러한 역할을 상당히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비록 좀 아프기는 하였지만. 그래서 이제 상당히 잘 그런 기회인데, 이미 뭐 종목들은요, 가파른 상승과 그리고 이제 출발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한데 이제 좀 주시를 해야 할 부분들이 좀 있죠. 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시를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특히 다음 주에 이제부터 본격적인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증시에 있어서 우리 증시 있죠? 예, 증시에 있어서 전체 3분기 이익은 사상 최대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뭐 사상 최대치의 어떤 실적을 이제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상당한 호재이죠, 호재.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초종을 받았기 때문에 과매도된 종목은 실적을 발표하니까 어때요? 실적이 좋잖아. 근데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이 눌러져 있는 상태지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대한 반등도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새롭게 이제 출발하는 종목들 불을 붙이는 그러한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3분기 실적을 상당히 좀 잘 지켜봐야 할,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한편으로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3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럼 주가가 왜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내려가 버렸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투자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 심리거든요. 심리.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의 심리입니다. 어떤 실적에 꼭 비례해 가지고 움직이고 호재라면 반드시 오르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심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선행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받은 것은 그동안에 이제 시장을 이끌어왔던 주도주들의 어떤 약화,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더해졌지만은, 사실 지금 이 조정은 이제 뭐냐 하면은 이번 3분기가 아니라 이러한 성장세는 내년 초까지는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항상 추정치가 있죠, 추정치. 그래서 지금 실적 보면서 다음은 더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3분기 실적까지는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내년 초순이죠까지의 실적이 추정치가 다소 이제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금 이제 예상 추정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내년에는 이제 이익 감소가 좀 있을 것이다 해서 이제 한 2조 정도는 오차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추정치에 대한 감소, 이러한 데 대한 어떤 심리가 지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상승했던 주도주들이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이제 달력을 잃은 상태에서 그러한 부분까지 이제 나타나고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좀 후퇴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실망할 필요는 없고요. 역시 실적 발표와 함께 또다시 반등할 종목들이 나오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확실히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뭐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주도주 언제든지 이제 조정을 하게 되면은 그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주도주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주도주라고 생각하면은 항상 어떤 특별한 종목이라든지 어떤 뭐 화려한 어떤 그러한 종목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주도주와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떠오르는 주도주는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시장에서의 주도주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시장이 이제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시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 가운데 있다면은 시장의 상승보다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내 버리는 종목, 아니면 시장이 약세를 보인다면은 시장 자체는 약세이지만 그 종목은 강세를 보이는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 주도주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뭐 특별한 어떤 화려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러한 종목이 주도주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변화는,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역시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떠오르는 주도주는 어떠한 종목이 될 것이냐,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되어지는 그러한 지금 시장의 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시장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도 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도 바뀌면서 어떤 그 지금 때에 맞는 종목은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떤 종목이 지금 이제 시장의 때에 맞는 그리고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인가를 우리가 지금 이제 특별히 더 신경 쓰고 연구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종목들이 또 막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과는 좀 다른 종목들이 이제 주도주가 되어질 것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뭐 과거에 이제 주도주들 있죠. 이러한 것들을 좀 통해 가지고 앞으로 나타날 주도주들을 좀 예측을 해본다든지 예상을 해본다든지 그러한 어떤 교훈을 가져갈 수는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러한 과거의 주도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공부를 좀 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우리 그 시장을 이제 일깨운 것은 역시 코로나 사태가 왔을 때 시장이 좀 깨어났죠. 그 전만 하더라도 그 조정, 시장 자체는 2018년부터 이제 큰
조종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2년 가까이 조종을 하였는데 그러한 조종이 종식이 되어지는 것은 공교롭게도 항상 어떤 깊은 조종, 더 큰 패닉 이란 시장의 변곡을 이제 만들어내는 코로나 사태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는데 이 LG 화학이 이제 거기서부터 주도주로 나선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사실 뭐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오기에 앞서 가지고 어떤 배터리 관련된 종목 그때는 이제 초창기입니다. 그러한 테마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들이 떠오르기 굉장히 이제 초창기인데 이미 조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뭐 LG 화학이 가만히 보게 되면 여기 3월 달 있죠. 3월 달로부터 지금까지 올라오는 과정들 이러한 것들을 한번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때는 모든 종목이 이제 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해필이면 많은 종목도 있었을 텐데 왜 LG 화학이 주도주가 되었을까요? 그죠? 자, 그래서 뭐 그 이미 뭐 배터리 관련주 막 이런 종목들 그때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상승을 하였는데 특히 이제 이때 오를 때 보면은 우리가 바닥에서 보면은 그러한 어떤 바닥에서는 사실 정보라 할까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죠. 2차 배터리라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떠오르면서 일반 투자자들도 이제 이런 종목이 좋구나 움직이고 있고 가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것은 사실 여름쯤이었거든요. 작년 여름쯤 이쯤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 보면은 저기 23만 원에 있던 종목이 50만 원대까지도 이렇게 상승을 하였으니까 상당한 이제 상승을 이렇게 만들어내었는데 가만 이제 그러한 사실은 투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소식이 들려오기 이전에 우리가 이제 좀 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잘 보세요. LG 화학을 보게 되면은 이때 보면은 물론 많은 종목들이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고 또 오르는 종목이었는데 일단 여기 출발을 한번 보세요. 저기 바닥이 왜 이렇게 지금까지 올라오는 과정들을 쭉 보게 되면은 상당히 그 가파르면서 강한 상승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꽤 그 상승이 큽니다. 단번에 보면은 보통 보면은 이렇게 팡 조정을 받게 되면은 흐물흐물흐물해지잖아요. 그죠? 요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많은 종목들이 지금 보면은 흐물흐물한 좀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LG화학도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미 추세가 약해지면서 탄력을 받지 못하고 흐물흐물흐물 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은 우리 여기도 지금하고 이제 그때하고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각각이 여기도 이제 조정 자리입니다. 조정 자리. 물론 시장도 이제 조정을 받고 그러는데 여기도 이제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은 차이점이 어떻습니까? 이때는 우리가 약세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차이가 보이고 있는 구간이고 저기 3월 이후로 해서 올 초까지는 어때요? 이 LG화학은 강세를 보였던 그런 종목이지 않습니까? 각각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차별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어때요? 시장 많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그 작년 3월도 큰 조정 이후에 이제 반등을 해 나가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 왜 지금은 LG화학은 그때만큼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느냐? 자, 조정에 시장이 충격을 받을 때 같이 조정을 받기는 받습니다만은 이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반등하는 거 보세요. 올해 들어와 가지고 올라오는 반등은 어떻습니까? 좀 약하죠. 살짝 올라오는 듯 하다가 다시 밀려버리고 올라오는 듯 하다가 밀려버리고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LG화학은 어떻습니까? 한번 그 딱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번 땅 출발해 버리니까 그냥 꼿꼿하게 그냥 쭉 상승을 해버리죠. 자,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주도주가 분명히 나오고 있고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나오고 있는데 출발을 하였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도주를 찾기 위해서는 지금 반등의 모습을 잘 주시를 하여야 합니다. 보통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충격 이후에 이렇게
딱 반등이 올 때는 아직까지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심리적으로 볼 때는요. 네, 어서 오세요. 그 인정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정이 잘 안 하고 지금 그리고 이제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투자를 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를 잘 못 느낀다고요. 왜냐하면은 한번 이렇게 폭격을 받듯이 이렇게 팍 내려갔으니까 계좌 평가 금액이 좀 깎여 있겠죠. 깎여 있는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익이 이렇게 탁 나가지고 멋있게 가면은 신이 나잖아요. 투자할 맛도 나는구나 하면서 신이 나는데 그러한 단계는 아니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올 때 항상 보면은 아이고 이제 저러다가 이제 조금 겨우 올라오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보통 여기서 사람들은 그렇게 주의 깊게 이렇게 시장을 관찰하지는 않는다고요. 나중에 이제 보면서 이제 들리니까 뭐 LG 화학이 몇만 원, 몇십만 원 갔다더라, 뭐 50만 원을 넘어갔다더라, 또는 어때요? 이제 조금 더 가면 100만 원이 된다 하더라 하면 그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소리가 들렸을 때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늦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번에도 어때요? 주도주 잡고 싶죠? 그죠? 주도주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주도주를 매수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은 이러한 주도주 차트를 볼 때 아이고 올라가가지고 보면은 와 저 밑에서 잡은 사람들을 참 좋겠다. 저 때가 잡았더라면은 너무너무 기회가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또 다시 우리가 이게 늘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현상인데 맨날 그렇게 좀 늦게 와가지고 후회하고 그때 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그런 가정을 할 게 아니라 이번만큼은 좀 달라야 되겠죠, 그죠? 항상 보면 이번만큼은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올라오는데 저기 그냥 올라오다가 말겠지 대수롭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반등이 올라오고 있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반등을. 그래서 이제 시장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종목을 보다 보면은 어떤 종목은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제 그냥 그치는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가지고 이어가는 종목이 있거든요. 물론 저기 최고 꼭 지점에서는 다 같이 이제 시장이 살아날 때 같이 반등하니까 모릅니다만은 좋은 종목은 어때요?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종목 같이 반등하지만 탈락되는 거고 어떤 종목은 거기서 더 이렇게 확 달아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냐, 이 탄력을 이어갈 것이냐고 볼 것 같으면 지금부터 종목들 시장을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강하게 가는 종목들은 꺾이지 않고 뭐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꺾이지 않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각각의 이제 대표하는 그런 주도주들이 있는데 주도주도 다 그렇습니다. 뭐 주도주를 꼭 저기 바닥 여기 병곡 있죠. 이 꼭지점 여기는 신의 영역이라고 하죠. 여기서 잡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30 LG화학 같은 경우는 30만 원대 잡을 수 있고 40만 원대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잡아도 늦은 거 아니죠. 앞으로 저기 올라간 거에 비하면 다 수익 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LG화학 올라갔고요. 그리고 또 뭐 대표적인 주도주 하면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도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보면은 3월 달로부터 오르기는 올랐습니다만은 삼성전자는 어때요? 11월 달 이때도 참 공교롭게도 보면은 11월 달도 보면은 시장은 어려울 때였거든요. 왜냐하면은 보면은 이때 작년에 보면 작년에도 여름장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7월 달입니까? 네, 7월 달부터 조정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꺾여서 조정을 하다가 11월 달부터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데 항상 보면 이 조정이 있는 자리 이 자리에서 보면 새로운 주도주들이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거기에서 출발을 해 나갔죠. 그래서 같이 반등을 해 나가고 올라오는데 적당한 반등에서 그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은 이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아주 거세게 그냥 나가죠. 출발하더니 그냥 쭉쭉쭉쭉 달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삼성전자는 60만 원대, 70만 원대 들어갈 때는 이미 매수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저기 아래 있죠? 지금 중간에 이렇게 쌀 때는 이제 60만 원 아래 이러한 데인데
뭐 여기도 뭐 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이제 정말로 출발의 모습이 나고 탄력이 붙기 시작하는 것은 역시 한 60만 원, 70만 원 이 사이 이러한 단계가 되어질 때 탄력이 붙어가고 이제 눈에 띄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산 곳은 어디예요? 거의 90만 원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좋아했잖아요. 80만 원, 90만 원. 그러니까 그때 들어간 사람은 먹어도 별로 먹은 것이 없고 먹었다 하더라도 이 곧 조종이 오니까 이렇게 이제 손실이 나게 되는데 적어도 여러분이 주도주를 먹는 보는 눈이 있다면은 60만 원 돼 있죠. 이 60만 원 돼 있을 때 이때는 매수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상 넘어가면 늦어 버리는 거거든요. 60만 원대 들어가면 그래 수익이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그죠? 자,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중요한 때입니다. 아주 중요한 때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저거 뭐 저렇게 하다가 이제 또 말겠지. 시장 조금 올랐는데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도 뭐 외국인 별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이러니까 아이고 저러다가 뭐 또 이렇게 한번 꺾이겠지.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앞으로 지금 이제 좀 조정이 들어와 가지고 있지만 안심하지 마라. 앞으로 더 큰 조정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글쎄요. 그거는 이제 다를 거예요. 물론 앞으로 더 조정할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더 조정할 종목은 이미 대세로부터 지금 벗어나 있는 종목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종목들은 이미 매도가 되어 있어 가지고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하는 종목이지. 그러한 이미 뭐 꺾여 가지고 이제 지금 탈락해 있는 종목을 가지고 이런 종목이 더 꺾일 테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시장의 중심과 그 한참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중심은 엉뚱한 곳에 가 있는데 지금 그러한 중심으로서 벗어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시장을 판단하다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쪽에서의 어떤 상승과 또 이제 분명히 그러한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건데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처럼에 지금 이번에 조정 받았잖아요. 그죠? 2,900까지 내려오는 그러한 조정. 그러니까 그러한 곳에서 이제 시장이 이제 반등을 시작하는데 이제 센 종목들은 정말로 주도주가 되는 종목들은 이미 이렇게 강한 상승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이번 장에서는요. 제2의 삼성전자 후속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미 나왔어요. 요 근래에 반등을 하면서 이미 저기 삼성전자 11월 달 있죠. 이때의 그런 모습들 11월 달부터 상승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후속주들이 이미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마 사람들은 또다시 그런 중심을 잘못 짓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보면은 자꾸만 그 낙폭 과대주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막 보면은요 이렇게 시장이 이제 조종해 가지고 올라갈 때 보면은 지금 뭐 새로운 종목들을 이렇게 언제든지 보면 새로운 주도주들이 바뀌게 되는데 항상 낙폭 과대주 이런 것들만 자꾸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보면은 지금 보면은 어떤 저기 요즘에 이제 LG 화학이 올라왔으니까 뭐 또다시 LG 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을 좀 관심을 가져볼까라든지 아니면은 그래도 뭐 삼성전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본다든지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NC소프트, 카카오 같은 종목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한번 또 반등을 노려본다든지 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친구들도 보면은 이제 카카오가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도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제 카카오에서 이제 좀 만회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게 이제 시장이 좀 살아나네, 이제 좀 괜찮아졌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올라온다. 그러면 그런 종목에서 이제 조금이나마 수익을 좀 만들어 보자, 만회하겠다. 이러한 생각이 큰데 여러분 그러한 생각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항상 시장은요, 한번 랠리가 나왔던 종목은 또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기회를 주는 종목은 항상 세 종목이거든요. 세 종목. 근데 사람들은 물론 이제 새 종목이라는 것은 정말로 새로운 것 전혀 뭐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러한 곳에 자신이 없으니까 이런 반등이라도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정보에 대해서 어떤 그런 깜깜이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뭐 어떤 증권가의 돈은 특별한 어떤 찌라시 뭐 정보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정보라는 것은 어때요? 항상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정보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주가의 변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꺾이겨서 이제 조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조종에 들어간 종목은 아니라고요. 지금은 아닌데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이랄까? 아무튼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습성이 있는데 여러분이 완전히 이제 다른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보라 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전체 시장을 보면서 그리고 개별 종목을 보면서 거기로부터 판단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자꾸 보세요. 카카오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도 보면은 이제 그 사실은 카카오는 2019년부터 상승을 한 종목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1년 이상의 그런 조종이 있었는데 카카오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2019년부터 해가지고요. 지금 보면 한 3년 상승하였죠. 카카오가 3년 이렇게 3년 정도 상승하였죠. 그래서 이제 큰 종목이 상승하면 보통 이렇게 한 3년 전후로 이렇게 움직이고 더 크게 가면 한 7, 8년 내지는 10년까지도 해서 이제 크게 움직이게 되는데 카카오는 벌써 이렇게 3년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반등을 먹으러 자꾸만 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도 이제 보면은 LG 화학이 출발하기 전에 보면은 자꾸 이제 과거에 있던 종목들 있죠. 과거에 있던 종목, 뭐 예를 들어서 앞서서 한번 올라갔던 종목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 뭐 무역 분쟁이 있고 그 전에 보면 뭐 테마주 이런 거 있었죠. 특히 그때 이제 대북 테마주들이 많이 물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북 테마주들이 물려 있는데 이제 시장이 이렇게 좀 그때 반등 올라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또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죠.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이번에 이제 또 잘 봐야 될 것이 LG화학도 이제 사실은 먼저 앞서서 이제 나간 종목이죠. 그리고 이 여름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샀고 또 공교롭게 많이 산 자리가 이제 조종 자리였습니다. 조종 자리였고 그리고 이제 이 LG 화학도 이제 11월 달쯤 돼 가지고 상승을 하기는 하였습니다. 그죠? 11월 달쯤 돼서 이제 상승을 하기는 하였는데 이제 LG 화학이 워낙 그 센 종목이라 가지고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이때 아마 11월 달에 또 시작될 때 물론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잘 보세요. 사람들은 LG화학이라는 그러한 어떤 상승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조정 뒤 11월 달에 시장이 살아날 때도 LG화학을 관심을 어느 정도 가졌다고요. 물론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이때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때 보면 거의 한 70만 원 정도가 되어지거든요. 물론 여기 바닥은 한 60만 원이 되어집니다만은 60만 원 이게 잘 못 사는 때거든요. 여기는 물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보통 어떤 하나의 출발이 이제 이루어진다. 여기는 들어 누워 있었으니까 출발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산다면은 적어도 한 70만 원대부터 이제 사게 될 텐데 70만 원부터 이렇게 100만 원까지 먹기는 먹었습니다. 워낙 센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사람들 기억에 없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사람들 속에서 기억이 없었던 종목이 이제 그때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별로 뭐 크게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삼성전자가 11월 달 여기서 상승을 하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별로 인기 없고 그랬던 삼성전자 이 당시만 해도 그렇게 크게 인기 있고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삼성전자 주도주로 나섰는데 삼성전자 넘어갈 때 이때 보세요. 상당히 이게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60만 원대 여기 이제 매수가 되어져야 되는데 90만 원대까지 갔으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50% 가까이 수익이 날 수가 있던 거거든요. 50만 원, 50% 가까이. 근데 이제 그 LG 화학은 물론 수익이 났지만 이미 70만 원 돼서 100만 원대 가게 되니까 50% 이렇게 수익은 안 난다고요. 수익이 나는데 수익률은 삼성전자가 그 당시에 훨씬 더 좋았던 거죠. 자,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시장이 살아나고 있으니까 자꾸만 예전에 있던 그러한 종목들이 반등 나올 때 조금 내가 여기 가서 먹어볼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완전히 그러한 생각들을 버리세요. 뭐 삼성전자도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좀처럼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요 지금 시장보다 훨씬 더 약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가 어때요? 21선까지 반등해 있죠. 예, 그래도 올라와 가지고 이미 올라와 있는 것도 보일 거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삼성전자 올라오지도 못하고 비실비실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21선도 못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도 뒤지고 있는 그런 삼성전자라고요. 그죠? 근데 이런 종목에 들어가 가지고 뭐 조금 만회해 보겠다고요? 아니죠. 완전히 생각을 비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할 때 이미 주도주가 탄생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LG화학 3월 그리고 삼성전자 여기 11월이었죠. 그리고 아마 현대차도 이제 그때 보면 11월이었거든요. 물론 저기 앞서도 한번 올라왔는데 현대차도 이제 12월이었군요. 뭐 이렇게 아무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다 갈 때, 근데 나갈 때 보면 이런 종목이 강하게 이렇게 탁 솟아서 오른다고요. 출발할 때. 그래서 반등하다가 아까 보았죠. 조종하다가 반등하다가 많은 종목과 정말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이어나가는 종목 거기서 이제 차별화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갈 그러한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제 그러한 현상이 굉장히 뚜렷해지는데 지금 이미 바닥을 지나고 나니까 종목들이 바쁘게 튀어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바쁘게 막 팡팡 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전혀 새로운 쪽이 있죠. 아니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조종을 받았던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에서 지금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그 우리 서버가 고장 나가지고 방송을 못 하였는데요. 근데 이제 이러한 KEC 같은 종목도 보면은 이 상한가 나오면서 팡 하면서 그냥 튀어오르잖아요. 지금 이러한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시장은 살짝 뭐 하나의 예입니다만은 그 시장이 살짝 반등하는데 이런 종목은 반등이 아니라 아주 크게 나가버리죠. 힘이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보면은 이번 조정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제 힘을 회복하면서 나가는 종목들이 상당수가 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많았는데 이번 주에 더 많았고요. 다음 주 되면은 또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아이고 뭐 종목 하나가 이렇게 올라왔구나 단순히 올라왔구나 그러다가 말겠지가 아니고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하게 튈 수 있는 종목들 가는 종목들 있죠. 어떤 종목이 지금 올라가느냐 그런 것들을 자꾸 주시하면서 여러분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KEC도 이제 그 10월 초에 샀습니다. 예전에 한번 먹었었어요 우리가. KEC는 예전에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올라올 때 한번 수익이 났었고 그리고 이제 한번 그 매도를 하였죠. 매도를 했다가 이제 근래에 또 매수를 하였는데 최근에 매수한 것은 10월 초에 매수를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뭔가 이렇게 바닥에서 먼저 올라오죠. 아까 삼성전자 보세요. 아직까지 이평선 아래서 갇혀 있는데 이러한 KEC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막 뚫고 올라가고 막 솟아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역시 달라지구나 지금 전환이 되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좀 알아차려야 되는데요. 물론 이런 지금은 이제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더욱이 이제 또 지금 이제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 약세장에서도 오르는 종목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로 개별 종목별 장세 보통 보면은 어떤 강세장일 때는 하나의 테마라든지 주제를 가지고 오르죠. 2차 배터리면 2차 배터리에서 관련된 종목이 같이 이렇게 오른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약세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속해 있는 종목을 보더라도 그게 속해 있는 종목이 공통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특별한 몇몇 종목 하나만 개별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그런 현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개별 종목별 장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보통 약세를 보일 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개별 약세장의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하나의 섹터 묶음이죠. 하나의 묶음으로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좀 잘 주시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장에는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좀 시장을 짓누르는 그러한 요인들이 있었고, 아직까지도 그러한 요인들이 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테이퍼링이라든지 뭐 계속해서 뭐 금리가 어떻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릴 때마다 시장에 겁을 먹지 마세요. 겁을 먹을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겁먹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를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어떤 쪽으로서 우리가 이제 좀 주도주로 떠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일단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몇 가지로 이제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이번 주부터 특히 다음 주 우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 실적에서 좋은 실적을 거두어 주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도 좋았습니다만 이미 추세가 꺾여 있기 때문에 이런 별 볼이 없는 종목이고, 근데 이제 추세를 만드는 종목인데, 추세를 뭔가 이렇게 이제 추세를 만들기 시작하는 종목인데, 근데 실적이 개선되어지는 종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자산 가치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든지 그 이하에 있고, 또 뭐 실적은 상당히 좋아져 가지고 퍼가 상당히 낮아져 가지고요. 심지어 뭐 퍼가 5 이하에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보이고 있었거든요. 퍼가 5 이하라면은 아주 그냥 경쟁력이 없고 그냥 별 볼이는 없는 변두리주가 아니라면, 퍼가 5 이하라면은 일단 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실적이 좋아지는 그러한 종목들을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 보아야 될 것이고요. 이제 실적은 뭐 계속해서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기 코드 순서대로 다 저기 나열되어서 차례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 코드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서 기업 실적, 분기 실적 이런 거 꼼꼼하게 이제 HTS도 제공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는데, 막 만약에 이제 그러한 HTS까지 올라오는 부분들이 좀 늦게 올라온다면은 다트 이런 거 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다트 다 아시죠? 전자공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올라오는 실적 발표 매일매일 올라올 테니까 그날 올라오는 것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체크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영업이익이 중요한 거니까 영업이익이 증가하였는가, 또 이제 증가세가 그 폭이 특히 이제 더 커졌는지, 아니면은 이제 그동안에 좀 이렇게 부진을 하다가 뭐 이번 분기에 이제 좀 더 좋아진 그런 실적을 보여준다든지, 일단은 이 영업이익이 점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잘 다트를 통해 가지고 잘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제 봐야 될 것은 역시 이번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인플레이션.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자꾸만 이제 경제에 부담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사실 잘 오르고 있는 종목은 인플레이션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원자재라든지 이러한 가격이 폭등을 한다면은 그 폭등해가지고, 폭등하면 어떻습니까? 그 뭐 매출에 이렇게 증가라든지 이렇게 여기에 반영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좀 상승들이 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인플레이션 뭐 어떤 종목들은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있겠죠.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오르지 못한 그러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은요, 과거와 달리 지금 뭐 유가도 많이 올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작년에 뭐 40달러 수준에 있던 것이 지금 보면은 막 80달러까지 올랐다 그러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제일 많이 오른 것이 가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스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올랐죠. 우리도 이제 GSE 이런 종목들이 특히 이제 더 큰 상승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수익이 많이 나온 종목인데,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이니 이런 것들이 경제에 부담을 주니까 아이고 주식시장 재미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면 하수이고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역으로 이용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을 것인가,
자꾸 연구를 해보면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러한 속에서 이제 기회를 만들어내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고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가스 관련주들이 수혜를 많이 보았는데 이게 재밌는 것이 그 이제 이러한 그 인플레이션이랄 이 부분이 골고루 있죠.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골고루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름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많이 오르고 있다죠. 그리고 뭐 지금 보면은 석탄 가격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석탄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아무튼 뭐 지금 보면 골고루 상당히 골고루 여러 방면에 걸쳐 가지고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뭐 심지어 아연 이런 것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고려 아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오르고 있고 그러거든요. 다 이런 종목들은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지금 이제 그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을 한번 상당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오를 것이다. 이제 테이퍼링 하면 이제 그 돈을 걷어 들여야 되니까 금리 상승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금리는 그 주식 시작하고 상극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이런 상극인 종목을 상극이라고 하는데 주식 시장 못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오히려 금리 수혜주는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보면 더더욱 좋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금리 상승하면 누가 수혜를 보겠습니까? 뭐 금융주 이런 것들이 수혜를 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여러분이 연구를 하시면은 그래도 기회가 있을 겁니다라고 저번에 계속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오히려 신고가 나가지고 훌쩍 올라가 버렸죠. 시장은 저기 밑에서 이제 겨우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 반등을 하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신고가가 나버리잖아요. 오늘 같은 날 오히려 신고가가 나버리는데 훌쩍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오히려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유심히 잘 관찰하고 잘 이렇게 했다면은 잡아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익을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기회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아직까지 시작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이란 금리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 이미 뜬 것을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목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다가 이제 위드 코로나 주들이 좀 힘이 강한 것 같아요. 예전에 있던 그 기술주들이 있죠. 한참 철진한 인기가 진한 그 기술주보다는 위드 코로나 주가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쪽으로 이제 좀 연구를 해 보신다면은 분명히 지금 뭐 시장이 지금 시장 있죠. 종합 지수. 이런 종합 지수가 지금 이 상태에서 신고가가 난다든지 어떤 탄력을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종목을 잘 선별해서 들어가면은 이미 어때요? 뭐 신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려고 만들게 하세요. 나중에 시장의 분위기가 올라오고 이제는 좀 투자를 해도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돌 때는 이러한 종목들이 또다시 우리 삼성전자 9만 원, 8만 원 갈 때처럼 이미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을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죠. 그때 또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항상 보면은 그때 오르고 난 뒤에 보면 지나고 보니까 언제 이렇게 올랐지? 조금 더 일찍 봐왔으면 좋았을 텐데 저기 아래에 있을 때 이제 막 시작할 때 그때 매수하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후회하지 마시고요. 항상 그 후회하는 사람들이 계속 후회하시더라고요. 이번만은 좀 달라야 되겠죠. 네. 그래서 모처럼에 이제 이 조정이 또 한 번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더 붙인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것이 있는데 항상 새로운 것이 나올 때는 기회를 좀 주거든요. 시장에 새로운 것이 등장한다 하면은 기회를 줍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그 한국 거래소에 어떤 것이 이제 상장되었냐면은 ETF인데 ETF 펀드죠, 펀드. 그래서 이제 펀드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새로운 펀드가 나왔을 때는 좀 이렇게 먹여주거든요. 인기가 없고 그러는 인기가 없어서 그렇지
먹여주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새롭게 상장된 펀드가 뭐냐면은 탄소 배출권 ETF라는 상품이 한국 그 거래소에 처음으로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러한 것들이 올라올 때 상장되어질 때 최근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오를 뻔 지속해서 계속 오르는 건 아닌데 한번 이렇게 들썩하면서 좀 올라왔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뭐 일시적인 그러한 상승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탄소 배출권 하면 이건 뭐 예전부터 나와 있던 새롭게 등장한 건 아니죠. 이전부터 나와 있던 부분인데 상품으로 등장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이제 투자 이 금융권에서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주시에서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잡고 갈 수 있는 것은 역시 실적 체크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나간 인기주, 기술주가 아니고 바로 이제 새로운 지금 시장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트렌드라 할까요? 어떤 현상으로 잡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막 인플레라든지 금리 이런 부분이 있죠. 관련된 종목을 여러분 좀 연구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탄소 배출권도 한번 연구해 볼 만하다. 이렇게 주제를 한번 잡아 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뭐 어떻게 나는 지금 보니까 뭐 그렇게 새로운 시장의 조종이 있으면 새로운 종목이 떠오른다 이런 이야기도 뭐 그런가 보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막상 종목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주제 있죠. 여기로 접근을 하여도 상당히 기회는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기회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잡아 보려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시고요. 그리고 그래도 내가 좀 감을 못 잡겠다고 하면은 여러분 아직까지 초보자 수준이거든요. 그래도 감이 안 온다. 내가 그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좁혀지더라도 좀 감이 오지 않는다면은 좀 이렇게 좀 시장을 좀 부지런히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너무 설주들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지금 당장의 수익보다는 시장에 적응하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느냐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상승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때에 따라서 어떤 이슈가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오르더라 이런 것들을 지금 관찰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학습해 나가야 할 그런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신이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종목 잡아야겠다 하시면은 발굴은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종목들은 상당히 잘 오르고 있으니까 뭐 지금 출발할 때 지금 오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오셔서 이제 담아놓고 또 그런 종목이 왜 오르는지 이런 원리들도 같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은 더더욱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와가지고 뭐 KC도 올랐고요. 한국주간 계속 저기 더 올라가더라고요. 한국주강 이제 경고까지 붙었네. 저기 상 나올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국주강이 아직까지 그 이후로 꺾이지 않아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5,500원대까지도 올라왔죠. 이제 지금은 조심하세요. 이런 종목. 그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잡았다면은 이미 꽤 수익이 이렇게 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올라왔는 이제 후속주들이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후속주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죠. 시장이 약세일 때는요, 몇몇 종목이 이렇게 오르고 나서는 후속주들이 잘 안 보이는데 시장이 강세를 띨 때는 바로바로 따라옵니다. 후속주들이 바로바로 따라와서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대기 종목들이 상당수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제는 고생을 다 하였구나. 2,900포인트까지 내려오기는 하였지만은 이 2,900포인트까지 내려온 거 이것이 또 새로운 계기와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아마 이게 앞으로 더 빠질 것 같으면 이 후속주들이 없고 여전히 그 약세 가운데 있을 거거든요. 그러다가 시장이 또 악재가 나오면 또 빠지고 그러는데 종목들이 반등을 하네요. 보니까 아주 뭐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괜찮구나. 이제는 한번 해볼만 하구나. 그런 분위기는 충분히 이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랬죠. 이제 약세 마인드를 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자꾸 약세 마인드 가지게 되면은 시장이 이렇게 올라들어 내가 그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 조정이 와 있을 때 시장을 이렇게 들여다 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데 근데 뭐 봐봐야 별 볼 일 없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또 봐야 할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물론 아직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봐봐야 별 희망이 없고 그냥 고통스러운 거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또 가능성이 충분히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연구를 하신다면은 분명히 또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마 이번에 올라오는 거 물론 내년에도 또 내년대로 기대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10월도 이제 거의 다 갔죠. 그래서 이제 뭐 불과 2달 반, 올해도 이제 2달 반이 있는데 이 2달 반 그냥 보내느냐 아니면 그 속에 있는 기회를 그래도 살려서 수익을 만들고 내년으로 넘어가느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2달 반 동안에 또 기회가 있는 거니까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앞서서 KC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뭐 상당히 급등하는 종목들은 많이 보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공개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상당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2의 삼성전자가 나왔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주도주도 이렇게 탄생하고 있는 그러한 장이니까 일단 분위기가 좋으니까요. 이번 장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이번 장을 잘 살려가지고 손실이 있었던 분들도 이제 만회를 좀 해야 되겠고 또 기존의 수익 행진을 이어나가다가 조정에 좀 주춤하신 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는 그러한 연결이 되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시장은 상당히 기회가 좋다. 그래서 일단 주도주요. 주도주 힌트 드렸어요, 제가. 아까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이런 부분들이 있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가 그때 어떻게 상승했나, 11월 달에 어떻게 상승했나. 남들은 저기 밑에 있을 때 어떻게 남들은 이제 올라오려고 하고 있을 때 삼성전자는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그것을 잘 보세요. 그러면은요 제2의 삼성전자 보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때 11월 때 삼성전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2의 삼성전자 나왔어요. 근데 이제 먼저 나가면은 또 이끌어내면은 또 이끌려가는 종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삼성전자 갈 때 삼성전자 혼자 갔나요? 하이닉스도 갔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또 이끌려가는 종목들도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또다시 이러한 기회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삼성전자 있죠? 11월 달부터 그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11월 달, 12월 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만 잘 보세요. 별로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가는 거니까 어떤 종목이 똑같은 모습을 그리고 있는지 자꾸 비교를 하면서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기술주는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종목은 아닙니다. 나중에 되면요. 역시 이런 종목이 오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되기는 될 거예요. 실적은 좋다고 하는데 기관도 많이 사놓고 있었더라고요. 그러한 종목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잘 보시면은 분명히 도움될 거니까 삼성전자 차트 많이 보시고 많이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더 이상 이렇게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딱 찍어서 말씀 못 드리니까 아무튼 삼성전자고 상당히 흡사하다. 그러면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 다 그런 공통되는 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봐야 된다는 거 거기에 이제 다 공통적으로 그 포함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 VIP 회원님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또 조금 더 힌트가 되어지거나 이렇게 참고할 부분들이 있으면은 내일 아침에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VIP 방송 시간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제가 방송하고 싶어도 우리 회원님들 기다리니까 안 될 것 같고요. 내일 아침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